여행 11일차 2023년 10월 20일 금 가고시마를 그냥 떠나기 아쉬워 사쿠라지마가 잘 보인다는 공원을 들러 기념사진이라도 찍고 가기로 했다. 내가 가져온 좌표가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공원의 반대편 언덕에 도착했다. 날씨가 흐려 건너편에 보이는 사쿠라지마의 분화구 부분은 구름에 가려져 있다. 그래도 우리는 사쿠라지마를 배경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고 다음 행선지 구마모토를 향해 출발했다. 제대로 여행하려면 페리로 금방 건너갈 수 있을 듯한 사쿠라지마에 직접 가서 둘러보고 와야 하겠지만 우리 일정은 일주일 후에 오사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한다. 가는 길에 계속 비가 내렸다. 구마모토까지는 꽤 먼 길이기도 해서 중간에 츠루마루 온천이라는 곳을 들렀다 가기로 했다. 베푸나 유후인처럼 관광지가 아닌 온천마을의 풍치가 어떨지 궁금하다. 내가 좌표를 찍어온 곳들은 틈틈이 인터넷 자료나 책자를 검색하여 올려놓은 것이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려면 지명 옆에 몇 글자 설명을 넣어야 하는데 바쁜 핑계로 아무 설명 없이 지명만 넣는 경우가 많다. 오늘 들르려는 곳도 단지 츠루마루 온천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도착해 보니 시골 동네에 덩그러니 오래된 건물과 주차장이 있을 뿐 관광지 같은 모습은 아니다. 내가 상상했던 온천 마을은 도시 사람들이 온천욕과 휴식을 위해 모여들고 온천장도 여럿 있는 아름다운 골목들이 있는 풍경인데 그게 아니다. 온천물은 내가 본 온천 중에서 최고였다. 갈색빛의 물인데 뭔가 몸에 주는 느낌이 있다. 좀 더 느긋하게 온천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동 중에 잠깐나마 온천욕을 하고 다른 일행은 동네 산책이나 하겠다며 밖에서 기다리는데 어쩔 수 없이 서둘러야 했다. 온천장은 100년 전에 지었음직한 오래된 건물이고 살림집과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얼굴 케어를 받는 공간이 함께 붙어 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욕실 벽에는 수건은 각자 지참하라고 쓰여 있었다. 그걸 모르고 욕실 안에서 어떤 동네 주민인 듯한 이둯객이 수건을 하체에 두르고 있길래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 못하고 스미마생, 중얼주얼하며 돌아서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하필 내 손가락이 그 사람의 고추를 가리키며 물어서 이 사람이 크게 당황한 것 같았다. 이런, 실례는 내가 했는데 왜 미안하다는 말은 자기가 할까? 동양 삼국 중 일본은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제일 강하다.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중국은 남에게 속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한국은 어떻게 가르칠까? 남에게 뭐든 지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는 말을 들을 적이 있다. 결국 옷을 다시 입고 나와서 카운터를 지키는 주인 할아버지에게 타올을 하나 얻어서 다시 들어가 목욕하고 나왔다. 카운터 할아버지도 연세가 100세는 되었을 듯한 노인인데 현역으로 일하고 있다. 오늘의 주 행선지는 구마모토성이다. 이곳은 20여 년 전 집사람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왔던 곳이다. 그때 기억은 천수각 아래에서 사진 찍은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 아마 젊었을 적에는 일회의 다른 일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듯하다. 현재의 구마모토성은 내진 설계된 첨단 공법으로 새로 지은 것이라 한다. 지진과 근세 세이난 전쟁 때의 화재로 원형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어제 길가의 동상으로 봤던 사이고 다카모리의 반란군이 이곳에서 정부군과 격전을 벌였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말하자면 반란의 수괴인데 일본 사람들은 동경과 가고시마에 그의 동상을 세워 그를 기리고 있다. 마지막 사무라이 사이고 다카모리. 일본인들이 기리는 것은 어쩌면 사무라이 정신일지도 모르겠다. 구마모토성에는 중세시대의 영주 다이묘가 살던 모습을 볼 수 있는 많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천수각까지 6에서 7층 올라가는 층마다 일종의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다. 모형으로 꾸며진 근행교대의 모습은 일본 중세의 많은 것을 말해준다. 막부는 각 지방의 영주들을 2년에 한 번씩 일종의 볼모로 에도성에 근무하게 했다. 영주들은 비록 볼모이긴 하지만 번위 규모에 따라 어떤 경우는 수천 명이 호화로운 교대 행렬로 자신의 위세를 드러냈다. 각 번들 간의 전쟁은 끝났지만 일종의 경제력으로 경쟁하는 모습이다. 영주들은 이런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 번위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 농토를 개간하는 데에 공이 많은 사람을 하급무사로 신분을 올려주는 제도도 생겼다. 묘마 집안이 그런 경우다. 이번 여행의 예습교재,
김용선 원장의 글에서 우리가 일본에 비해 근대화에 늦은 것은 중세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사실일 듯 싶다. 여행 12일차 2023년 10월 21일 토. 오늘은 규슈 북쪽 후쿠오카까지 가는 날이다. 중간에 야나가와 마을에 들렀다. 여행을 오기 전에 어느 책에서 일본의 아름다운 마을 외 하나로 소개되어 있어서 좌표를 찍어 온 곳이다. 내비게이터에 그 좌표를 카피앤드페이스트, 카피하고 1시간을 달리니 그 지점에 도착했다. 내가 내비게이션에 일본어로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일본어 자판을 깔았다 하더라도 한자를 일본어 발음으로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입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미리 찍어온 장소의 위도, 경도 좌표를 내비게이터에 복사하는 방식은 내가 자동차 해외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다. 도착해 보니 별로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다. 이곳에 일주일쯤 살다 보면 아름다운 마을로 비치려나? 간식거리를 사러 편의점에 들러서 종업원에게 번역기로 질문을 보여주었다. 복잡한 말은 번역기가 최고다. 이곳이 아름다운 마을이라 해서 왔는데 어디가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러고는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보여주니 어느 한 점을 찍어준다. 몇 분 만에 도착하니 과연 아름다운 곳이다. 마을을 돌아 흐르는 작은 운하에 현지 관광객을 태우고 조각배가 다니고 있다. 잠시 후 어떤 관광버스에서는 정장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리는데 가만히 보니 결혼식 피로연을 이곳 수변의 음식점으로 잡은 듯하다. 그 다음 들른 곳은 요시노가리라고 하는 야유이인들의 선사유적지다. 지금부터 약 2500년쯤 전 도레인이 오기 전에 일본 땅에 먼저 살았던 토착민이 야유이인이다. 아마도 고대 취락이 형성되고 쌀농사가 시작되고 점차 부족국가로 발전하던 연대의 유적인 듯하다. 유적지 안에 있는 전시관에 야유이인과 도레인의 두 상을 비교해 놓았는데 도레인은 나와 같은 계통인 듯하고 야유이인은 약간 남방인 계통으로 보였다. 일본 북부에는 1만 년쯤 전에 조몬인이 먼저 살았는데 나중에 야유이인,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 도레인들이 들어와 유전적으로 쌓여서 오늘날의 일본인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인들이 무엇을 만들었다 하면 정교함의 극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쩌면 도레인 이전 토착인들의 특성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사람들에 비하면 한반도와 북방 계통 사람들은 조금 거친 듯하고 도전정신이 강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임의 정신, 정직과 품질은 일본이 강하다. 누군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일본은 섬나라여서 죄를 짓고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친다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습속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역사에서 역사상 죄를 짓고 실제로 북쪽 대륙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냥 일본 사람들의 책임정신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거나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동전의 양면이다. 자유민주주의 속성상 일본의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선거일에 투표하러 가는 책임감마저 편의성이라는 명분으로 저버리고 아무 곳이나 불쑥 들어가서 선거인 명부도 없이 투표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과연 지켜질 것인가? 투표 행랑자로는 9만여 물류망을 타고 움직일 텐데 그 사이에 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할 방법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나 같은 시니어보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후배 젊은이들이 잘하겠지. 선사유적지 마을에서 조금 늦은 점심을 먹고 또 1시간여를 달려 후쿠오카 오호리 공원에 도착했다. 오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서 숙소를 공원 어귀에 앉아서 늦게서야 잡았다. 급하다고 잘못 예약해서 왔던 길을 수십 km나 되돌아가야 한다면 속상한 일이다. 후쿠오카의 숙소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게 너무 비싸서 조금 덜 비싼 데를 예약했더니 하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노트패드를 보고 신상 정보 등 질문에 대답을 입력하는 식으로 우리 나이에 적응하기 어려운 난관을 뚫고 겨우 키를 받아 숙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마치 바위 벽에 대고 주문을 외웠더니 열쇠가 뚝 떨어지는 인디애나 존스 영화 같다.